되는데 최근에 강덕구 의원께서 아주 맹활약하시면서 그 공격 일선에 서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2000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 남의 지적질 이런 것들에 익숙한 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예. 악마의 화신이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으로 주진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의 탈을 쓴 악마의 화신입니다. 첫째, 그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증거도 없이 네. 그야말로 의혹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김민석 의원 아들 문제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아들 여러 가지 경력, 교육에 대한 거, 예. 그다음에 논문 쓴 거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님과도 또 뭐가 어떻게 저랑 있다. 관계된 부분들 네네. 사실은 김민석 의원 개인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 자제도 저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실 통해서 공식적으로 김민석 의원 자제가 다녔던 학교 동아리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면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나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당시 김건희 논문 표절 요 부분이 무지 이슈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논문 표절 관련해서 좀 이걸 교육을 의무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실의 보좌진한테 절차를 밟게 했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 21대 마지막에 그 안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법안 소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주진우 의원은 그거를 김민석 의원이 저한테 부탁해서 아빠 찬스로. 예, 아빠 찬스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 김민석 의원 자제가 대학 입시에 이용했냐 안 했냐 뭐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치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악마한 거죠. 두 번째로는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국힘에서 김민석 의원의 아픈 가족사 이런 네.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만 전부인 현부인을 동시에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된 전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으로 불러오고 그것도 현부인과 같이 그야말로 나쁜 집단이잖아요. 네. 세 번째는 전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 김민석 의원을 팩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악마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증식 문제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손주 증여한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진우야말로 청문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이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정책 검증하고요. 그리고 신상에 대한 검증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이기 때문에 낙마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의 다시 부활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주진우, 이것이 국힘 모두의 가장 큰 이번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낙마를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낙마를 시키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그에 따른 빌드업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야구에서 힛 앤드 런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치고 빠지고 일단 뭐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의혹을 제기했다 아니면 말고 냈다가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이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상 검증이 있는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여당은 정책 검증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야당은 신상 검증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됐던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범주는 지켜줘야 된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사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증거라든지 법적 기반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학대 재생산하고 그걸 또 일본 언론에서 받아주고 그걸 또 키우고 그걸 또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전히 주진우는 여전히 국힘의 힘은 윤석열 시대라고 착각을 하고요. 여전히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언론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또 같이 힘을 합치면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마이TV 포함해서 우리 정의와 그리고 이 언론의 흐름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가는 매체들이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을 인식 못한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자, 그 조국혁신당에서 그 윤재관 대변인 등등이 주진우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SNS에 저기 하고 추천인에 대해서 명기하겠다. 본인이 추천하는 걸로 하겠다. 등등등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좋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해악과 위트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이런 겁니다. 주진우 너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제대로 밝혀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그야말로 3대 뛰어넘기 중요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를 들면 증여세 공개해라.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소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진우의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뭐 최병 관련된 부분까지 제대로 밝혀라 이런 함의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함의된 메시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더니 이제 전혀 엉뚱한 걸로 오로지 이 날이선 대응으로만 그 대받아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득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세부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주진우 의원 윤석열 밑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했죠, 그죠? 그때 막강한 파워 최측근이라고 불려졌고 그런데 이제 뭐 800에 7070 그 건도 있었고 최혜병 사건에 그 당시에도 법률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수사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소위 3대 특검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셈이죠. 예, 네.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명 특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법률 비서관 주진우의 역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면 영순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혜명 특검 관련해서 소위 800 7000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해병대 이 수사단에서 경찰로 서류를 넘기려고 하는 직전에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현재 드러난 사람은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안보실장 그리고 주진호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받은 내용이 뭐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냐? 이게 네. 핵심인데 그렇죠. 다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누구한테 전화 왔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주진우가 어떤 역할을 했고 예. 이건 제가 보기엔 전 특검이 시작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진우가 네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최혜병 특검에서 아마 소환 조사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된다. 지금 이제 이정남님께서 강득구 의원님 응원합니다. 주진우 인간의 탈을 쓴 마귀다 동탄 투님께서
굉장히 격앙된 그 댓글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특히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구독자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보셨죠? 좀 전에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가 오마이 가야 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게요. 이런 사람과 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서글픕니다.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운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물론 국회가 여의도에 있고 그리고 지역구가 해운대지만 적어도 이런 겁니다. 최소한 해운대에 집은 없더라도 네. 전세나 월세 정도는 살고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낙가산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지역구의 주민들에 대한 예의인데 네.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네. 그래서 저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이 주진우가 여러분의 선택된 국회의원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 용납 못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소한 전세 주소지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 서울 주소로 해놓고 전혀 자기 지역구에 그런 건 있지도 않다. 특히나 주진우가 주진우 의원이 경남, 부산 일대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진우는 아마 서울 강남이잖아요. 원래 네네, 사는 예, 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더라고요. 네. 강남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울산에서 요새 부동산 문제로 뜨겁게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울산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주진우가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대변하는 거 그리고 전형적인 정치 검찰인데 국회의원의 탈을 쓴 뭐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진우의 본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아주 나쁜 민낯을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또 황당한 그 입법을 하나 했습니다. 아마 노란봉투법을 따서 검은봉투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명명을 하는데 이번 청문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축의금이라든지 어떤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걸 공격하다가 지금 씨름으로 치면 대치기를 당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치자금법 또 일명 검은봉투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밝힌 거에 따르면 그 주진우 의원 조모상 당할 때 그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법률비서관 일대입니다. 예. 그때 부분 뭐 공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도 예를 들면 신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현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힘의원들 상당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예. 인사청문 위원들 가운데도 밝히지 않은 그럼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현재 역으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 적어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걸 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예를 들면 이게 불법이라고 김민석 후보를 악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국힘의원들 다 하면 훨씬 더 많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예를 들면 앞으로 전 경조사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정치권 내에서 논의가 있고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예를 들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를 정치 검찰의 잣대로 그렇게 악마하고 법적 근거 이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주진우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정치 검찰이고 그리고 선택적 정의고 그리고 본인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진우 의원의 이 실체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 검찰,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비서관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강덕구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개선,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자금법에 어떤 미비된 점이나 그레이 영역이라고 그러죠. 약간 가려진 영역,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으면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그럼요. 그게 아니라 특정 인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신주기라든지 다른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오로지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지금 요 말씀인데 저는 이번 청문회 끝나고요.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들이요. 주진우 불러서요. 주진우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